예, 내란 특검의 연이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특검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팀의 연이틀 압수수색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압수수색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 몰이를 종식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반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은석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이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숨을 단축하는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추경호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구속 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팀에서는 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잭 스미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은 3대 특검은 지금 굉장히 무리에 무리를 조금 거듭하고 있는데 뭐 조금이라도 뭐 걸릴 게 있나 싶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국민의힘 당사 그리고 지금 현재 원내 대표실과 원내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무리하고 무도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내 대표실과 원내 행정국은 정당의 국회 운영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가 다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뭐 당 운영 전반 상의라든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국회 어떤 상임위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곳인데, 이러한 곳에 단순한 지금 현재 그 소설 같은 혐의점을 갖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다 압수수색을 한다. 거기다가 더 문제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또 그렇다 할지라도 당시에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집에 대해서 막무가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이어서 지금 원내대표실과 원내 행정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헌법에서 보장한 어떤 당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미 제출 방식으로 자료에 대해서 특검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이제 뒤져야 되겠다, 압수수색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과연 지금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지금 정당을,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너무 지나친 압수수색과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육탄으로라도 몸으로라도 저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규탄 대회를 이제 진행할 예정인 것인데, 글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의 정당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저렇게 정치 공세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 당 대표의 발언이나 당 지도부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수위가 너무나 지나쳐서 아마 국민들이 과연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그 특검의 정당한 수사를 저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느냐, 아마 그 여러 가지 아마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잭 스미스라고 언급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마치고 난 뒤에 오해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또 위대한 지도자라고 또 축켜 세우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아주 왜곡해서 말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렇게 국민의힘에서 무기한 연좌농성까지 하는 이유는 그만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에 하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어총 장소를 4번이나 번복해서 고지를 했다. 그리고 혼란을 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을 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내란 동조 정당, 계엄을 옹호한 정도를 넘어서서 내란을 동조하고 또 앞장섰다는 그런 이제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의 존망을 가로짓는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아무런 그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 떳떳하다면 당연히 수사에 협조해서 이 압수수색 논란 자체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국민의힘이나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그 특검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작년 5월달 이후에 이제 원내대표로 취임했는데,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3월경부터 육군 참모총장이나 군 관계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계엄을 언급했고요. 실제 또 김용현 전 장관이나 군 관계자들이 작년 8월부터 구체적으로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이 내란 특검에서 다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해버리면 계엄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기 때문에 원내의 협조는, 국회의 협조는 매우 필수적인 상황에서 사전에 알았고, 또 이 일환으로서 연장선상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지 않았냐 하는 특검의 이런 그 판단이나 압수수색 과정은 합리적인 의심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오히려 정당한 수사에 자꾸 정치 공세로 하지 말고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들에게도 더 좋을 것이라는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세 수위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준비했던 정청래 대표의 발언처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사전 인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국민의힘 지금 위헌정당 해산 심판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던 부분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완전히 소설 같은 이야기죠. 5월 달부터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재임할 때부터 계엄을 상황을 인지했을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특검이 이야기하고, 또 특검과 어떻게 보면 좀 한통속인 민주당도 발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완전히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근거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부터 과연 5월부터 있었던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과 부정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계엄을 정말 사전에 어떤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다면 국회에서 해제를 할 수 없는, 쉽게 제재 과반수가 모일 수 없는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날 발동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평일 날 이렇게 했던 것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도 사전에 어떤 치밀한 어떤 그런 준비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당시에 그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이걸 계엄을 인지했다. 이것은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특검의 제도가 굉장히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특검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력자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현재 있는 수사기관들, 검찰이라든지 경찰의 어떤 수사가 미진하고 그리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때 통상적으로 야당이 주장해서 하는 보완적인 수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두 번이나 국정농단, 지난번 2017년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집권 여당에 의해서 정권 보복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특검을 운영하면서, 그것도 이번에 특검은 이렇게 110명이나 되는 어떤 검사를 투입을 해서 지난번 2017년 국정농단 때에 비해서 5배, 6배에 많은 어마어마한 메모더 특검단을 지금 꾸리고 지금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민주당은 자꾸 이제 위헌정당을 이야기하는데, 위헌정당을 하려면 최소한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재판부에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도 늦지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위헌정당 심판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야당을 말살하는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금 집권 여당, 특히 정청래 대표가 어떤 기존의 어떤 여야 협치는 물론이고 야당의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단히 야당을 무시하고 무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이어서요. 지금 이렇게 여야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가능한 겁니까? 가까운 기간 내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야당의 공식 반응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영수회담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예. 반응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압수수색 국민이 끝나고 나면 영수회담 할 수도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치의 복원 또 협치 이런 필요성은 대통령이 늘 강조했다라고 전해드렸듯이 대통령이 협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또 야당이 하고 싶은 말 또는 지지가 하고 싶은 말 심지어 뭐 포죽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의제를 정하지 아니하고 또 민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 과정에서 야당이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 다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그 국정 전반의 협치 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표자들이 회동을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인데 자꾸 이런 그 내란의 극복 과정 또 특검의 수사 과정을 빌미로 해서 자꾸 전국 전체를 발목 잡는 그런 야당식의 어떤 정치 공세, 성 발목 잡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민생을 위해서라도 빨리 여야 지도자들이 대통령과 함께 모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이제 올리면은 이 주경영 원내대표의 수사의 필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주경영 원내대표가 본관으로 모이라 또 당사로 모이라 또 본관으로 모이라 또 당사로 가라. 정작 본인은 국회에 앉아 있으면서 국회 본회의 출석도 아니하고 자기가 주재할 수도 없는 당사로 가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의심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식의 시도가 성공을 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못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치인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대표까지 해서 여야 지도자들이 다 체포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항을 할 것이고 발표 명령이 내려졌다면 실타리 5만 발을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군이. 다 밝혀진 사실인데 만약에 그런 정도의 어떤 무력 진압이 있었다 하면은 이거는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고 지금의 평화는 도저히 이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누가 시도했느냐 또 주경영 원내대표가 연루됐느냐 이 여부는 매우 중요한 수사의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계엄이 있을 수도 안 되고 계엄에 동조하는 국회 내에 어떤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민주주의 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삼재 특검의 뭐 수사 범위를 뭐 확대하고 또 기관을 연장하는 등의 이제 내용이 좀 담긴 더 센 특검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통과가 되면은 이제 수사 기간도 늘어나게 되겠고요. 뭐 범위라든가 인력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인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어제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정말 헌법 파괴 세력이다.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게 위협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현재 크게 보면은 특검의 어떤 숫자를 늘리면서 그러니까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숫자 규모를 늘리면서 또 그 기간도 늘린다. 그다음에 재판을 원칙적으로 지금 이제 공개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판의 선고는 공개를 하지만 심리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대한민국이 전한 인권 어떤 보호라든지 또 정인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정인이 국가 특히 이제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적인 보안적인 그런 어떤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의 심리는 비공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개로 하겠다? 심리를 공개로 하겠다? 이런 것은 피의자의 이런 어떤 방어권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완전히 여론 재판을 하겠다 이런 어떤 속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위법한 어떤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고 또 문제되는 것은 지금 기간을 늘린다, 규모를 또 크게 한다 이 문제인데 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되면은 정치 보복할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내란 종식만 할 뿐이지 정치 보복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대 특검의 내용이 내란 관련된 사항만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라든지 지금 이제 최병 특검이라든지 수많은 어떤 내용들 중에 내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대 특검을 또 발의를 하고 국회를 통과시킬 때 민주당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보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핀셋으로 수술하듯이 하기 때문에 더 국민적 갈등을 봉합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방송 토론에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또 기간을 또 연장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규모도 2017년도 20명에서 지금 이제 검사 숫자만 하더라도 110명으로 거의 6배 이상이 늘었는데 지금 이 숫자도 부족해서 검사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 민생 사업 어제만 하더라도 신림동에서 3명이 또 칼부림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이런 어떤 민생 사범, 절도, 폭행, 사기 이런 어떤 사범들의 어떤 수사가 지금 현장에서는 그 이전에 비해서 특검에 비해서 지금 30%, 40% 계속해서 늦어진다. 이런 어떤 언론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 특검법을 하다 보면 이게 위협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는 했거든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요. 관련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재판 과정을 CCTV를 통해서 또는 또 실시간으로 뭐 중계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지 수사력 자체를 보강하거나 수사 기간을 늘리는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반대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선 그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을 재판 중계를 하면 해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상기를 해보면 바로 실시간으로 중계는 안 했지만 CCTV를 통하거나 또는 사후에 그 중계를 다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막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타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특검에서 수사력을 보충한다든지 수사 기간을 늘리라는 것은 순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전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수사의 시간이 상당히 지금 지체되고 흘러가고 있다 하는 우려 때문에 수사 기간을 늘리자는 것이고요. 또한 그 수사력을 보충한다는 것은 지금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새로운 권력형 비리들이 또 매간매직이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각종 비리 사건들이 연이어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수사를 인지하고서도 그러면 수사 기간에 맞춰서 다 멈춰야 되는 것이냐, 과연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김건희 특검에서는 특히나 수사력의 보충이나 수사 기간을 연장하라는 그런 그 요구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김건희 일가가 땅이 있는 곳으로 집중됐다 하는 또 쪽으로 노선이 갑자기 변경돼서 국토부 간부가 노선 변경을 용역사에게 지시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좀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은 초대형 비리 사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고속도로 노선을 어떤 그 사익을 추구를 위해서 노선 변경을 했다 하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이 조사를 위해서는 한두 사람의 그 검사의 충원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대형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특검, 또 다른 별도의 특검이 필요할 정도의 사건이다 하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또 현대건설이 그 윤석열 부부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간, 골프장이라든지 또 삼청동 안가 네 곳을 룸바로 개조해주고 공짜로 공사를 해주고 영빈강 700억짜리 공사를 수주하려 했다 하는 의혹이라든지, 또 현대건설이 그 대가로 10조 5천억짜리 가덕신공항을 특혜로 수주했다는 의혹, 이런 부분도 별도의 특검이 필요할 정도로 엄청난 수사력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인지되어서 수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 다른 지금의 기존의 사건도 밝히기가 힘든 조건에서 수사력의 보충은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을 잘 이해를 하고
야당도 이제 자꾸 정치 공세로만 하지 말고 결국은 김건희 그 여사를 보호하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체 수사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면서 예.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자꾸 방해하는 이런 정치 공세는 이제 멈춰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분과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 짚어볼 텐데요. 관련한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속보 전해드리면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노 대행은 부산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안 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두 분께 바로 질문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노만석 대행이 이제 부산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겠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은 국가의 100년 대계이자 그리고 국민의 인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법제도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 내에 무엇에 쫓기듯이 그냥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위태롭고 그리고 많은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인권 보호와 재산권 보호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어떤 보안 수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안 수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찰의 어떤 수사한 어떤 결과를 보고 뭐 그 검찰에서 이제 공소권, 즉 기소 여부만 그냥 결정만 하면 이제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에 어떤 수사가 다 끝나도록 하면은 굉장히 인권에 있어서 좀 억울한 사람도 굉장히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는 또 그 돈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완전히 그 법의 어떤 사각지대는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찰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은 어떤 사실관계에서는 특화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적용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검찰보다는 굉장히 좀 실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찰에서 당연히 이제 보완 조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은 지금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조차도 그냥 없이 보완조사 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국가의 어떤 그런 안전이라든지 인권 보호라든지 이런 데는 안중에는 없고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시간을 단순하게 지킨다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좀 다르고 특히 정부와 입장은 굉장히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보안 수사권 이외에도 지금 중수청을 어디에 놓느냐 이 문제라든지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어디다 놓는 문제 이런 어떤 부처의 이런 배치를 놓고서도 굉장히 지금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좀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질서와 안녕, 특히 어떤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어느 방식이, 어느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좀 심사숙고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 인권 보호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이전에 벌써 민주당에서 했던 사법제도 개편, 예를 들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제도 역시 지금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 굉장히 많은 어떤 범죄 수사의 어떤 종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딜레이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검찰청을 폐지한 뒤에 기소권은 공소청에 두고 수사권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검찰개혁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고 그 가운데 여권 일부에서 검찰의 지금 이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하기 위해서 보안수사권마저 좀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서 이제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고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와 관련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민주당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나설 거라고 보세요?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한 말은 국회에 대한 일종의 상당히 반개혁적인 은사다라고 간주될 공산이 매우 커 보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대행이 공개적인 멘트를 통해서 수사하겠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 빼고 나면 검찰은 앞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을 부응한 말이냐, 전혀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반드시 말 그대로 분리돼야 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났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의 범위를 좁혀놨던 것을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거의 모든 수사 영역에서 다 수사를 하게 했던, 소위 말하는 검찰 국가로서 검찰 독재로 악용되었던 그 사례를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목도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악행이나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뻔하게 다 드러난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무혐의로 처리했던 게 검찰이고, 또 수사 범위를 넘어서서 야당 대표의 각종 그 의혹들을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억지 기소를 하고 편파 기소를 했거든요. 자, 이런 데 대한 대가로서 이것이 바로 검찰이 주었던 사회적 혼란입니다. 이런 걸 극복하려고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그런 마당에서 다시 검찰 대행, 총장 대행이 수사를 하겠다, 그것이 검찰의 의무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에 오히려 그 개혁 조치를 더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그 보안 수사라는 것은 그 공소시효가 앞으로 눈앞에 바로 둔 문제라든지, 또는 그 경찰의 1차 수사 때 검찰이 과거에 보여왔던 그런 잘못된 수사, 그러니까 편파라든지 왜곡 수사로 인해서 어떤 인권이 보호되거나 범죄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극히 부분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인데, 자, 그러면 검찰이 꼭 보안 수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죠. 경찰이나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더라도 2심 절차를 열어놓고 검찰이 아닌 다른 그 수사기관에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 검찰이 꼭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또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이것도 비본질적인 차이지만 계속적으로 법무부의 어떤 중대수사청을 두자는 것은 결국은 그 검사들의 보안 수사권도 가지고 또 법무부의 지휘를 받으면서 또 중수청도 법무부 소속에 들면 사실상 검찰이 이름은 바뀌었지만 법무부를 통해서 지휘권을 사실상 행사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총장 대행이 저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대놓고 수사를 다시 하겠다, 수사 권한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검찰의 왜곡 수사로 피해를 본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인식과 검찰개혁을 바라는 방향과는 전혀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조직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관련한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 다 의견을 내셨는데 행안부에 두자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셨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총리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잠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검찰 개혁에서도 이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에 두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은 어쨌든 지금 행안부에 두는 것이 이제 사실상 정해진 것 같고, 일단 오늘 공청회 하고요. 또 앞으로 고위 당정 거쳐서 결지게 되는데 글쎄 큰 변화 없이 이대로 갈 것 같으십니까? 예, 지금 민주당의 태도로 봐서는 뭐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정부의 조직의 기본 원리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사실 정부 조직의 기본 원리는 권력, 지금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견제와 균형이 입법, 사법, 행정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부처의 어떤 기능과 권한을 배분을 할 때 그 부처 간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행안부를 보면 과거에 내무부와 총무처가 합쳐졌습니다. 지금도 정부부처 내에서 가장 권한이 크고 조직이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권한으로서는 지방을 조직 지원하고 총괄을 하죠. 또 정부 전체 인사를 합니다. 거기다가 또 경찰청과 소방청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도 가장 권한도 막강하고 조직이 큰 이 행안부 내에 또 중수청까지 둔다? 그렇게 되면 정말 행안부는 초메모드 어떤 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조직의 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기존의 경찰청과 중수청이 사실은 거의 차별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중수청과 경찰청이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행안부에 딱 두는 순간 오히려 저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지금 법무부에 지금 이제 그 공소청을 두고 과거에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둬야 될 예를 들면 국가수사위원회라든지 또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 부처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까지도 무시하면서까지 위배하면서까지 지금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려고 하는 이런 어떤 민주당의 태도는 저는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는 왜 법무부에 둬야 되는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행안부에 뒀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깊이 논의할 그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방금 홍 의원님 말씀대로 행안부의 안에 모든 수사력이 다 집중이 되면 너무 과도하게 특정 기관, 특히 경찰의 모든 그 수사력이 집중이 되면서 견제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은 또 검찰이 했던 그 역할처럼 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또 그렇게 또 변질될 수도 있고 또 왜곡 수사를 바로잡지 못하는 이런 걸 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큰 원칙과 아울러서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듯이 이번에 이 검찰 개혁이 법으로 완성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전혀 시행착오가 없도록 한 번도 개정함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완벽하게 법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주문에도 방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법무부로 가자고 하는 주장에 임에는 뭔가 검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또 행안부로 너무 다 중수청이든 수사의 력이 다 한 기관에 행자부 안으로 모여버리면 견제 기능이 없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각에서 이제 언론되고 있는 총리실로 중수청을 산하로 둬서 일종의 서로가 견제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남은 시간 안에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공청회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 연달아서 공청회도 하고 청문회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나 합리적인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앞으로 7일 있을 당정회의에는 완벽하게 이제 의견을 다 조율해서 일치된 견해를 국민들에게 내놔야 된다. 7일 지나서도 또 갑론을박이 만약에 당정 간에 벌어지면은 그건 후과가 클 것이다 하는 점을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